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자, 1부에서는 제가 이제 2020년 치대 입시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모집 인원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대학별 모집 요강, 하나하나 대학마다 어떻게 인원이 좀 늘었는지, 어떤 모집 요강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2019학년도와 2020학년들을 비교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북대하고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부분들은 되게 중요하게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서 지원하게 되어질 때는 모집 인원이 한 명이 늘었다, 한 명이 줄었다, 이런 부분들도 실제 경쟁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커다란 변화들, 뭐 전형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모집 인원이 크게 바뀌었다든가 수시와 정시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치대라고 하는 거는 일반 대학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범위가 되게 좁다라는 거죠. 치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범위가 되게 좁기 때문에 그 학생들 사이에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치대나 의대나 한의대와 같은 구간들은 전형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경북대학교를 보시면은 경북대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그 전에는 교과 90%, 그 다음에 출결 보상 10%였는데 이번에는 학생부 교과 70에 소리평가 30%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긴 하지만 교과 비율 중에 70%를 줄이고 소리평가 30%를 넣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소리평가를 넣었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교사 추천서라든가 아니면은 자기소개서가 들어간다는 얘기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요소들을 가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는 지금 보면은 전형에 큰 변화는 없어요. 모집 인원에서의 차이는 논술 전형에서는 전년도에 16명이었는데 논술 전형에서 15명으로 인원이 1명 정도 줄어든 거죠. 그렇죠?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 정도 발생이 되어졌을 때 4개 영역 등급 합이 5등급 이 정도 반영이 되어졌을 때 일반적으로 수능을 충족시키는 비율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비율이 한 3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희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일반과 지역인재 전형을 자세히 보시면, 자, 일반 전형의 지원 인원이 367명이었어요. 이게 2018년도 기준입니다. 발표가 되어 있는 게 2018년도만 아직 발표가 됐기 때문에 2018년도가 367명이 10명 모집에 367명이 지원을 했는데 실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 51명이었어요. 51명은 전체 비율로 봤었을 때 13.8% 정도만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을 했고, 그 다음에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266명 원서 지원을 했고, 그 중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45명 정도. 그러다 보니까 전체 비율이 16.9%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최초의 경쟁률은 36.7대1 또는 17.53대1이었었지만 이거를 반영하게 되어지면 실질 경쟁률은 약 5대1과 3대1로 경쟁률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을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은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로 대학을 가야 된다. 두 번째 거기다 뭐 해야 된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되어지면 진짜 끝이다. 붙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치대나 의대 입시 결코 어렵지 않다. 쉽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쉽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하고 내신 성적을 대부분 1점대의 내신 성적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1.12가 된다 해서 꼭 치대 의대 붙는 건 아니고,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여러 가지 평가 요소가 있지만 1등급 정도 내의 성적대, 뭐 1.7, 1.8 또는 고등학교의 프로파일에 따라서는 2점대 초중반에서 성적에서도 의대나 치대에 합격 가능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좀 더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확보하게 되어진다면 실질 경쟁률이 36.7대1이지만 실질 경쟁률은 5대1이나 17.53대1이었었는데 경쟁률은 3대1 정도의 경쟁률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에서 16명 뽑는데 1628명이 지원했습니다. 논술 전형. 그리고 실제 충원 합격자는 1명이에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은 실제 충원자가 발생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충원자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되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입시에서 생각을 하게 될 때 충원율이 높다. 그러니까 10명을 뽑는데 충원율이 100%다 그런 얘기는 10명이 더 뽑혔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논술 전형에서 10명을 뽑겠다고 했는데 충원 합격자가 1명이야. 그럼 11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원 합격자가 많이 발생이 되어져야만 내가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충원 합격자가 이런 추가 합격 비율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꼭 하나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표준화되어진 학력지표가 반드시 필요해요. 표준 학력지표는 뭐냐면 A, B, C, D, E 대학에서 똑같이 평가할 수 있는 기준. 그게 바로 수시에서는 교과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추가 합격 비율이 높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논술 전형은 아시는 것처럼 수능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이 사실상 거의 높지 않기 때문에 결국 논술은 충원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교과 90%, 교과 70% 이러면 교과 반영 비율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합격 비율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 좋고 수능 체제를 갖추게 되어지면 그 자체로도 최초 합격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추가 합격의 가능성도 많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부산대학교는 지금 달라지는 입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부산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이 전년도에는 다단계 전형이었어요.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 2단계에서 1단계 80에 면접 20%였는데 올해는 면접이 폐지가 됐다는 거예요. 면접이 없어졌고 그리고 그냥 서류평가, 학생부 평가 100%로 해서 전형 방법이 좀 더 간소화되어진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서울대학교는 전년도와 달라지는 점들은 없습니다. 달라지는 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의 모집 인원이 15명으로 5명 정도 늘었다는 점.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는 지금 달라지는 거는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이 전년도에는 학생부 80에 교과 서류평가 20이었는데 그냥 학생부 100으로 좀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좀 이렇게 좀 내용을 그냥 단일화 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변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일부 전형 요소의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대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의 다소의 변화가 있다. 이런 변화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자, 다음 전북대, 조선대, 단국대학교, 천안으로 보도록 합시다. 전북대학교는 지금 보시면 전북대학교도 전형 방법에서는 큰 변화가 없고요. 가장 큰 변화가 보여지는 건 조선대학교입니다. 조선대학교의 변화가 크게 발생되어지는 이유는 조선대는 전년도에 수시 이원 인원이 많이 발생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수시 이원 인원이 많이 발생이 되어지면 일단 뭐 여러 가지 입장에서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 꼭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시 이원 인원을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교과 80에 출석 20%를 반영을 했었는데 학생부 교과의 반영비를 68.2%로 이렇게 전형 요소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출결이 7.6%, 면접이 24.2%로 면접을 신설하면서 면접의 비중을 24.2%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교과 비중 줄이고 면접 비중을 늘렸으니까 지원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겠죠. 문이 좀 넓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신 성적이 1.2, 1.3 이 학생들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교과 반영 비율이 80%에서 68.2%로 줄었으니까 1.78 또는 뭐 2.12 정도의 학생들도 수능 체제로 충족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서 원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좀 더 문을 좀 더 크게 열어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전년도에서는 과학탐구 2개 과목이었는데 이번에는 과탐 1개 과목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좀 낮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4개 영역 등급 합이 6이니까 과탐은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4개 영역의 합이 6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년도에는 과탐 2였다 보니까 수능 최저 기준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체제가 충족이 발생이 되지 못하고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수시 이원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과탐을 하나로 줄였기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을 낮췄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의 반영 비율을 줄이고 논술을 면접을 실시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문이 좀 넓어진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대학교는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어떻게 수시 이원 인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수시 이원 인원이 발생이 되어지는 이유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미충족해서 발생이 되어지는 또는 상위 대학으로 학생들이 연쇄적으로 이동하면서 발생되는 자연 취업의 범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나름대로의 입시 전략이 포함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 2월 비율이 높은 학교들이 그 다음에도 똑같이 2월 비율이 높게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대학교는 일단은 지금 두 번째 특징은 원래는 교과 전형이었었는데 이게 종합 전형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지역인재 전형을. 그러면서 전년도에는 학생부 교과 80에 출석 20% 이렇게 단일 전형이었는데 이거를 1단계 서류평가 100%, 2단계에서 1단계 70에 면접 30%의 다단계 전형으로 바꾸었고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과탐을 한 과목을 반영하는 것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낮췄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국대학교는 그 전년도와 큰 변화의 차이가 없어요. 전북대, 조선대, 단국대, 천안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학교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연세대학교. 연세대, 원광대, 강릉, 원주대 이렇게 이제 세 개 대학이 있는데 지금 첫 번째는 연세대학교는 큰 변화가 있어요. 물론 이 변화 말고 더 큰 변화는 수능 최저를 폐지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커다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연세대학교 면접형은 자,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은 1명 정도 더 늘어났고요. 그리고 전형 방식이 전년도에는 학생부 100%, 1단계에서 학생부 100%였는데 2단계에서는 이번엔 학생부 교과 40에 서류 60% 이렇게 구분해 놨거든요. 사실은 학생부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학생부 안에 학생부 교과 플러스 서류 평가가 포함이 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학생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학생부라고 하면 이 안에 뭐가 포함되냐면 학생부 교과 플러스 비교과가 포함이 된 거거든요. 비교과. 그쵸. 이렇게 포함이 된 건데 여기에 지금 뭐가 없었던 거냐면 서류가 없었던 거죠. 서류가. 서류평가. 서류평가라고 하면 결국 뭡니까? 이건 자기소개서, 자소서가 핵심이죠. 그렇죠? 자소서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전년도 입시에서는 학생부 100%로 해서 학생부 교과나 비교과 성적만으로 1단계를 선발했었는데 요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학생부 교과 40에 서류평가 60이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부의 비중이 감소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내신 성적의 비율이.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40에 면접 60%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 우수형은 전년도에는 다단계 전형을 실시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다단계 전형은 맞는데 올해는 2단계에서 면접의 비중이 30에서 40% 정도로 면접 비용을 좀 늘렸어요.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를 하면서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평가 기준을 분명히 가져가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없애는 대신에 면접의 비중을 좀 더 늘렸다. 그래서 면접 비중을 좀 더 늘려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위에 나와 있는 연세대학교 면접형에서는 어떤 의도로 보이시냐면 학생부 100%가 원래는 학생부 교과 플러스 비교과였었는데 이거를 학생부 교과 40에 그 다음에 서류 60%로 구분을 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학생부 교과의 그 변별력도 좀 더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학생부 교과의 40%를 명확하게 명시함으로 인해서 그건 또 뿐만 아니라 서류평가 60%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비교과 활동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러한 그 비교과 활동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강화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는 이건 어차피 없긴 했지만 이렇게 전형을 다시 구분 지음으로 인해서 명확하게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최저가 폐지가 되어지면서 면접의 비중을 강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논술 전형은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었었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폐지가 되어졌고요. 특기자 전형은 원래 없었죠. 그렇죠? 특기자 전형에서도 면접의 비중을 40%로 면접 비중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 비중은 되게 많이 강화된 거거든요. 실제 대부분의 학교들이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면접에 반영하는 비율들이 대부분 30%예요. 대부분 30%니까 다른 학교들이 거의 90% 학교들이 30%인데 어떤 학교들이 만약에 35%를 준다라는 것은 5%의 의미보다는 뭐냐면 다른 대학과 뭔가 차별화되어진 다른 대학보다 면접에 좀 더 방점을 찍겠다. 면접의 어떤 좀 그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학생들을 좀 더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세대학교의 특기자 전형과 활동 우수 전형에서 면접의 비율이 10%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면접의 비중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학생들이 면접에 대한 대비를 충실하게 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자, 원광대학교도 조선대학교하고 더불어 전년대학교에 수시 이원 인원이 많이 발생이 되어진 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원 인원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진행이 되냐면 첫 번째는 1단계에서 4배수를 평가하던 것들을 2020년도에는 5배수를 잡아요. 배수를 좀 넓게 잡은 거죠. 수시 2에서 미충족하는 학생들을 고려했었을 때 5배수라고 해서 되게 좋아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떤 학교들은 8배수를 뽑는 학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야 8배수니까 뭐 지원하는 애들이 경쟁률이 어떻게 되어지면 8배수니까 충분히 붙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대학에서 5배수나 8배수를 기준으로 잡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냐면 그만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8배수를 하더라도 실제로 남는 애들은 요만큼밖에 안 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배수를 늘려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5배수를 늘렸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전년도에는 3개 영역 등급합이 5였었는데 올해는 6등급. 그렇죠.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지재전형도 5등급에서 6등급으로 최저학력 기준도 낮췄어요. 최저학력 기준 낮추고 그 다음에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1단계 배수도 좀 더 늘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원광대 같은 경우도 2019학년도에 비해서 2020학년도에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어지는 인원의 숫자가 감소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하지만 100% 그런 건 꼭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수시 이월 인원이 발생이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추합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어지는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대학의 입시 전략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와 마찬가지 인원수가 수시 이원에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강릉 원주대는 전년도와 크게 달라지는 점들은 없어요. 이처럼 이제 대학 입시에서 대학마다 모집 요강에 큰 변화가 발생이 되어지는 것은 첫 번째는 전년도에 수시 이원이 많이 발생이 되어진 학교들이 그 다음에 수시 이원을 줄이기 위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변화를 주거나 아니면 연세대 같은 경우처럼 논술 전형이거나 아니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게 되니까 그 전형의 어떤 전형들 요소들 속에서 그 평가 기준을 분명히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평가 기준을 좀 더 바꾸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치대의 입시 요강의 변화가 발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 그러면 이제 전형별로 실제 경쟁률을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시게 되어지면 원서 지원할 수 있는 폭이 치대는 3가지 폭으로 잡혀있거든요. 3가지 폭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첫 번째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원서 지원하는 학생이 있어요. 지역인재 전형으로 하면은 지역인재 전형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역인재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원서 지원을 하시거나 이 둘 중에 하나죠.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아무래도 다른 학생들보다는 치대 가기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적지 않은 인원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어떤 전형이냐면 두 번째는 학생부 두 번째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뭐냐면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의 일반 전형의 원서 지원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원서 지원을 하시는 경우예요. 이 경우가 사실 이제 가장 좋은 경우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대부분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이 돼요.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형은 뭐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 수능 체제가 없는 거 수능 체제가 없는 학교를 원서 지원하시면서 그 다음에 논술 전형으로 원서를 지원하시는 경우죠. 이렇게 지원하시는 경우들은 보통 이제 뭐 특목고나 자세고나 영재고 학생들 아니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충족이 어려운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원서를 지원하겠죠. 여기서 볼 때 이제 가장 대학 합격하기에 유리한 전형은 이 전형이 가장 유리한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치대를 가려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신 성적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다면 가장 좋은 답이에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이렇게 가는 게 좋고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 아니고 내가
뭐 특목고나 자사고나 영재고나 이런 학생들이라면 그런 학생들이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조건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전형. 이렇게 이어지면 가장 좋고,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이거나 논술 전형으로 만약에 택해서 치대를 목표로 삼으시게 된다면 경쟁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분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원 대학을 3개로 분류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학생부 종합이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 학생부 종합이면서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이렇게 3개로 구분을 해봤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텐데, 첫 번째는 경북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에서 보니까 다단계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 서류 100, 그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70에 면접 30%,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4개 영역 등급합이 5예요. 그랬더니 전년도에 지원한 인원이 10명 뽑는데 180명이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경쟁률이 18대 1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인원을 보니까 몇 명이 지원했냐면 71명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은 이게 최저학력 기준이 충족한 비율이 71명이니까 39.4%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을 했고, 그러니까 경쟁률은 얼마로 떨어지냐면 자 7.10대 1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최초의 경쟁률은 18대 1이었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71명, 39.4%를 제외하고 나면 경쟁률은 7.10대 1로 떨어지게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 합격되어진 6명의 인원을 합산하게 되어지면 마지막 경쟁률은 4.43대 1이다. 그러니까 경북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경쟁률이 4대 1 정도 나오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으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경쟁률이 한 4대 1 정도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경희대학교를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교 네오너라상스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 다단계 전형인데 수능 최저가 없어요. 전년도에 23명 모집 인원에 277명이 지원했고 경쟁률은 12.2대 1이었어요. 12대 1. 높지 않죠. 여기서 보면은 경북대학교보다 경쟁률은 낮습니다. 최초 경쟁률은 12대 1이었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으니까 바로 이게 다 그냥 실질 경쟁률을 가죠. 12대 1이죠. 근데 여기서 추합되어진 인원이 15명이었어요. 그걸 고려하게 되면 경쟁률은 7.28대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경쟁률은 여기는 18, 여기는 10이었지만 실질 마지막 경쟁률 여기는 7.28대 1, 여기는 4.43대 1이기 때문에 뭐 두말할 얘기도 필요 없지만 결국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이 합격하기에는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수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논술 전형은 논술 70%에 학생부 교과 30%인데 여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으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된 사람이 1628명 중에서 544명, 다시 말해서 33.4%의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충족을 했고, 그러면 결국 실질 경쟁률은 29.40대 1입니다. 여기에다가 자 추가 합격되어진 인원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6명, 15명이라고 했고 여기서 추합 인원은 1명이에요. 단 1명. 그러면 경쟁률은 31.12대 1로 경쟁률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쟁률의 변화에서 보듯이 가장 대학을 갈 수 있는 유리한 방법은 결국 뭐다?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이 대학 입시에 가장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일반고든 특목고든 어떤 고등학교든 내가 치대나 의대를 가려고 한다면 제일 첫 번째 1순위는 뭐다? 내신 성적이다. 2순위는 뭐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다. 이것이 갖추어져야 돼요. 이것이 갖추어지고 난다면 결국 치대나 의대를 가는 데 있어서 유리하지만 수능 최저가 안 되고 내신 성적이 안 되면 그 나머지 걸 가지고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학생이든 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교과 성적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치대에 어떻게 준비해야 치대를 갈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실은
뭐 치대를 가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은 좀 전에 얘기했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다? 수능 성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다? 학업 우수성을 나타내는 교과 성적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수능 성적과 학교 본과 성적이 확보가 되어지면 그만큼 대학 입시에 되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학교 교과 성적이 만약에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내신 등급이 1.24야. 1.24 등급의 내신 등급을 가지고 있어. 그럼 1.24의 내신 등급은 전국에서 다 똑같은 1.24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라고 하는 게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로 활용이 되어지지만 모든 고등학교의 1.24를 모든 고등학교를 똑같이 평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학에서 볼 때. 여러분이 생각해서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학교 정원이 150명밖에 안 되는 학교에서 서울대를 한 명도 못 보내는 학교에서 1.24의 등급과 서울대를 30명 보내는 학교의 내신 성적 1.24는 다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라고 하냐면 학교 프로파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학교 프로파일은 뭐냐면 우리가 대학에서 학생을 평가하게 되어질 때는 뭘 보게 되었냐면 학생의 학업적 배경을 보여야 돼요. 학업적 배경. 학업적 배경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그 학교의 진학률이라고도 말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학교의 여러 가지 학업적 배경 또는 그 학교의 출신 학교의 학생들의 어떤 여러 가지 성적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다 학업적 배경이고 이게 학교 프로파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프로파일이 높은 학교일수록 당연히 높아지는 거예요. 똑같이 1.24라 하더라도 다른 거죠. 학교 프로파일이 높은 학교의 1.23과 학교 프로파일이 낮은 학교의 1.24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수능 성적을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고 두 번째는 우수한 내신 성적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요소는 학교 프로파일. 그런데 이 학교 프로파일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뭐 특목고나 사사고나 뭐 과학고야 이런 거야. 그러면 뭐 초기부터 고등학교가 그런 거니까 걔네들은 좋은 건데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저쪽에 뭐 경상도나 전라도나 충청도에 지방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학교 프로파일을 내가 어떻게 바꿔 도대체.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학교 내에 특색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해요. 특색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니고 있는 학교의 우수성을 보여줘야 돼요. 학교의 우수성. 뿐만 아니라 학생의 우수성을 보여줘야 돼요. 학교의 우수성과 학생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학교 특색 프로그램은 창의체험 활동이라든가 창의체험 활동에서 진로 활동이라든가 자율활동을 통해 가지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독서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과학이나 사회교과에 같은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돼야 되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뭘 보여줘야 되냐면 반드시 학생의 우수성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이 어떤 노력을 해왔고 어떤 우수성이 있으며 또는 어떤 학과에 대한 진로 적합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무슨 노력이 필요하냐면 학교의 노력과 학교 선생님들의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학생부에 대해서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학생부의 내용에다 허위 기재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허위 기재하는 게 아니라 학생부 내용에서 학교에서 활동했었던 내용만 기재하지 마시고 제발 학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학생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 학생이 도대체 무슨 학과에 지원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은 이제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과 선생님께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학생부를 예를 들어서 학생부라고 하는 허위 기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는 얘기를 거짓으로 적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학생이 생각하고 활동했었던 내용들도 적극적으로 적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학교의 특수 프로그램이나 학교나 학생의 우수성을 기재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 수 있냐면 학교의 프로파일이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높아질 수 있어. 대학에서 볼 때 평가자가 왔었을 때 이 학생은 서울대로 한 명도 못 보내는 학교에 내신 등급 1.24야. 근데 이 학생을 봤더니 서울대로 10명을 보내는 1.24야. 학생부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이 학생부 내용에서는 이 학생이 자기주도성이나 이 학생이 진로적합성이나 이 학생이 어떤 스스로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했었던 내용들
또 창의적인 어떤 경험, 이런 부분들이 기재가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진실성이 입증이 되어진다면 그게 결국은 프로파일이 높은 학생들보다 더 많은 장점들을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도심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 틈 사이에서 좋은 조건 속에서 공부를 해서 내신 성적을 끌어올리는 학생하고 학업하기에 열악한 조건들 속에서 나름대로 진실성을 가지고 학생이 최선을 다해서 참신하게 공부의 성적을 끌어올린 학생하고 과연 어떤 학생이 더 우수한 학생이냐라고 하면 꼭 반드시 기계적으로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만 우수한 게 아니라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진실된 노력을 통해서 참신한 진로 방향성을 보여준 학생도 되게 우수한 거거든요. 이런 점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죠?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학생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학교에서 그런 노력들을 진행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많은 학교들의 학생부를 보다 보면 수시가 진행이 되어진 지가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2020년도에는 수시 선발 비율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등학교들이 정시 중심으로 여러 가지 학사 운영이라든가 학생부 기재관리를 운영하시는 학교들이 많아요. 이 학교는 도저히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수시 전형으로는 대학을 보낼 수가 없어. 왜? 학생부에 학생의 노력과 발전 가능성, 그 다음에 학생의 진로에 대한 방향이 전혀 기재가 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학생부를 가지고서 학생이 수시로 대학을 간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고등학교에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우리 학교를 조금 더 수시에서 좋은 우리 학생들이 수시에서 좀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그렇죠? 가르치는 학생들이 수시에서 좀 더 나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다면 무엇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되냐면 학생부 내용에 학생부의 내용에 학생의 노력과 학생의 생각과 학생의 진로 방향, 학생의 발전 가능성을 담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학생부에 대한 기재 관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학교 선생님에게만 맡겨두신다든가 아니면 부모님께서는 그냥 학생에게만 그냥 맡겨두시면 안 돼요. 우리가 대학 입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결국 서류로 대학을 간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정시는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는 수능 성적만으로 대학을 가는 전형들이 대부분이지만 수시의 모든 전형들은 학생부 반영이 다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학생부 교과 전형도 학교생활기록부가 기재가 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도 마찬가지고 특기자 전형도 마찬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연세대학교 논술 100% 전형도 학교생활기록부가 제출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학생부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가 어떻게 기재가 되어지고 있는지를 학생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부모님께서도 직접 열람하셔야 돼요. 나이스에 들어가서 직접 어떻게 기재가 되어지는지 보셔야 되고 고등학교 1학년 말, 고등학교 2학년 말 정도 되어졌을 때는 학생부 전체적인 내용들 한번 다 보셔가지고 내용 수정 받으셔야 되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통해서 학생부 기재되어 있는 부분들 중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학생부를 어떻게 수정 보완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점검을 받으셔야지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 직전에 가셔가지고 그때 학생부 떼가지고 그때 담임선생님 만나거나 아니면 컨설팅을 받으시면서 어느 대학 가야지 그때 결정하시게 되어지면 그때 늦는다. 왜 그러냐면 수시는 결과 중심의 입시가 아니에요.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결국은 대학 합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도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반드시 체크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학생부 기재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었던 거는 자기주도성이나 잠재적인 역량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내신 성적 좋지, 출신 고등학교도 좋아, 그 다음에 수상 경력도 좋아,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내용도 참 좋아. 그쵸? 그럼 이 많은 학생들 중에서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어질 때 어디에 차이를 둬야 될 것이냐. 만약에 똑같은 요소가 있다면 바로 그러면 대학에서 학생부를 보면서 또는 학생을 직접 면접을 통해서 느끼는 부분들은 바로 뭐냐면 그 학생의 참신성과 그 학생의 진실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 내용에 뭘 담아야 되냐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참신성과 자기주도성, 그 다음에 잠재적인 역량과 발전 가능성, 이런 모습들을 좀 더 진실되게 담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학생의 노력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치대 입시는 이제 대학별로 전형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항상 해마다 입시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입시는 어찌 보면은 성공한 사람이 없는 모든 사람이 실패하는 게 바로 입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올해도 이제 정시가 이제 발표가 다 내어지고 나면 주위에서 이제 원하는 대학을 가서 또 기뻐하시고 축하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그거 못지않게 훨씬 더 많으신 분들이 입시로 인해서 많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만큼 입시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또 자녀분들에게 있어서나 아니면 부모님들에게 되게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 같고,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미리 계획 잡으시고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다. 그냥 먼 미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씩 내용을 보시면서 대학별로 모집 요강의 변화라든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라든가 학생부에 어떤 내용이 기재가 되어야 내가 효과적으로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수시원서 쓸 때 활용이 되어질 수 있는지라든가, 아니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면 단계별 입시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내가 목표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된다든가, 또 치대 입시로 가기 위해서는 학생부에 어떤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야지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면서 계획을 수립하시게 되어진다면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원하시는 치대에 꼭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감사합니다.